노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옆에는 네. 볼 때마다 벌크업을 하고 있는 네. 계속해서 막 벌크업을 하세요. 네, 벌크업 이동환 선생님. 네네. 이동환 기자 나와주셨고 네. 오늘은 뭐 쿼터를 정리하고 온 우리 또 원석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호텔 가게 샀나봐요? 뽑히더라고요. 그게 더 자랐어요. 조금 더 자라가지고 네. 손에 닿을 정도로 이제 나와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요? 오늘 한 짝씩 뽑으니까. 네. 네. 서운한데요? 쿼터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호텔 뽑는 걸 추천 안 하는 게 네네.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네. 예전에 이렇게 맨날 재연 나오잖아요. 위기 탈출 넘버원 아세요? 네, 호텔 뽑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어서. 네. 저희가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조언해 주시죠. 저희가 오늘은 단장이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단장이요? 단장이요. 단장. 스토리그 보셨죠? 저희가 네. 단장이 백승수 되거든요. 단장.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KBL 구단의 단장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5년간 함께할 프랜차이즈 스타를 누구로 뽑을 것인지 저희가 각자 한 명씩 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좀 소개해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5년이라면 사실은 이제 네. 시민들의 기본 계약 기간이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기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 네네. 뭐랄까 잠재력도 펼칠 수 있고 저는 네. KBL에서 지금 솔직히 KCC 송교창만한 그런 초석이 될 만한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교창 저 생각이 나네요. 끝이신 거죠 그러면? 아니 물어봐줘야지. 진행자가 아니 진행자가 이런 식으로 진행한 사람이 어딨어? 아니 왜 송교창이냐? 네네네. 송교창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른 뭐 그런 걸 물어봐야 왜 되는 거 아니에요? 송교창이세요? 왜? 진행 날로 하시네. 왜? 네. 일단은 송교창 하면은 일단은 올 시즌에 국내 득점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득점력이 기반이 되어 있는 선수인데 거기에다 가장 큰 특징. 뭐 이제 앞으로 제가 거론될 선수들, 명문 솔직히 두 분이 거론할 선수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지만은 송교창이 키가 커요. 아니 근데 계속 해보세요. 네네 혹시 그 이동환 엔드원 하시는 분 맞죠? 그렇죠. 공부하시는 분 맞죠? 그렇죠. 키가 커요. 농구 선수 다 키 크지. 그렇죠. 아니 농구의 바이블로 네네. 이제 보통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농구의 바이블 슬램덩크에서 네네네. 신현철을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해요. 송교창이 그런 선수예요. 신현철 같다고요? 아니 그런 선수가 아니라 키도 크고 농구도 네. 잘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국내에서 송교창 정도의 신장은 웬만하면 빅맨입니다. 솔직히 송교창보다 작아도 빅맨하는 선수들 많아요. 하지만 송교창은 199 맨발 신장, 네. 신발 신으면 2m 1이나 이 정도 되겠죠. 굽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근데 그 정도 신장에 볼핸들링 되고, 네. 피켓롤 되고, 3점 넣을 수 있고, 어떤 아이솔레이션 되는. 네네. 정말 저는 송교창 정도의 어떤 장신 공격수, KBL 역사 통틀어 봐도 흔히 나오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지금 기준뿐만 아니라 과거도 사실은 2m의 송교창 같은 득점력 가진, 그러니까 내외곽에서 자유롭게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나? 솔직히 저는 거의 안 떠오르거든요. 그쵸? 그리고 앞으로도 송교창 같은 선수가 많이 나올까? 솔직히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 면에서 송교창은 굉장히 특별하다. 그래서 또 올 시즌 KCC에서 4번으로 뛰었는데 네. 솔직히 수비면에서는 애를 먹었지만은 아무튼 3, 4번을 얼마든지 오고할 수 있다는 점, 짧은 시간이라도 4번을 뛸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라인업 구성하기도 좀 뭐랄까 유동성이 있다. 감독 스타일에 따라서 좀 송교창을 4번으로 쓰기도 하고. 사실 올 시즌에는 송교창 선수가 좀 4번으로 뛰었잖아요. 네. 그럼 이동환 기자가 생각하기에 송교창 선수는 몇 번으로 뛰어야 가장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단장님이시잖아요. 또 감독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감독님이 그렇다. 감독의 생각을 존중하는 단장. 현장 프런트가 감독님을 권리해요. 그걸 넘어서 그런 것까지 내가 하면 안 돼요. 제가 딱 말씀해드릴게요. 이동환 기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신 게 티가 나네요. 송교창 평균 득점 몇 점이었어요 올해? 15.0 득점. 몇 살이에요? 전 96년생. 생일 며칠이에요? 생일. 생일은 그 정도는 아셔야죠. 몇 년 며칠인데요? 혹시 기프티콘을 보내줬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제가 근데 하나 증언을 하자면은 이제 이동환 기자님과 제가 KBL 올스타전 그 전날에 예행 행사를 저희가 갔습니다. 취재를 하러. 전야제 그거. 네, 전야제 행사를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분배를 했어요. 이제 어느 팀은 이동환 기자가 또 취재를 하기로. 근데 송교창 선수와 인터뷰를 하는데 송교창 선수 낯빛이 그렇게 어두운 거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옆에서는 다른 선수는
인터뷰하는데 송은교 선수는 굳이 제가 생각하거든요. 네. 단장도 못 알아보고. 단장이 계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 그런데요. 단장이 죄송합니다. 제가 가상으로 네. 제가, 아니 근데 예. 이동환 기자님이 또 예. 약간 하이에나 같은 근성이 좀 있으세요. 선수와 한 번 인터뷰를 하시면 놔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거의 제가 한 3-4명 인터뷰하고 있을 때 혼자서 이대성 선수를 계속 잡고 이렇게 거의 얼굴이 이대성 선수한테 빨려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봐봐 송교창 선수가 과연 이 이동환 기자가 픽을 했다는 것에 살짝 그렇게 뭐 썩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그쵸. 생각은. 예, 저는 뭐 이제 뭐 제가 감독님의 권한에 제가 네. 이렇게 우리 권한을 침해할 생각은 네. 없지만 굳이 제 의견을 기자로서 이제 단장인 동시에 또 기자로서 네. 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솔직히 4번이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결국은 예. 4번에서 뛰어야 된다.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득실이 있어요, 송교창의 4번은.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실이 맞아요. 왜냐면 송교창이 체력적으로도 힘든 게 너무 많고, 이제 특히 빅맨 수비에 되게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쵸. 올 시즌 같은 경우 뭐 함지훈 같은 선수들에게 뭐 이제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에게 노골적으로 공략당하는 네. 그런 모습도 있긴 했는데, 다만 공격에서는 확실히 득이에요. 예, 상대가 오히려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못 예, 따라가죠. 그리고 감독님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상당히 빠른 선수고. 그러니까 그 어떤 득과 실에서 우리가 플러스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쵸?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상대팀 감독님들도 네. 종종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실이 있더라도 송교창의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상대 좀 키는 크지만 발이 느린 선수들을 공략하는 게 송교창 입장에서도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생각해요, 스타일상. 전체적으로 이제 송교창 선수를 4번으로 쓰시겠다는 건 팀 네. 컬러 자체가 좀 빠르고 그쵸. 공격적으로 가시겠다는 예. 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팀 컬러 자체를 송교창이 4번으로 가면 기동성도 좋고요. 네. 그리고 송교창이 진짜 뭐 너무 버거운 상대를 만났다. 빅맨 중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시적으로 송교창이 3번으로 가는 라인업을 좀 많이 활용해 본다든지 그런 팀 수비에서? 상대로만 네. 그런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선수죠, 송교창 예, 선수. 그래서 네. 저는 다만 이제 송교창 선수가 이제 오히려 그 기분이 좀 나쁠 수 있다. 이동환 기자에게 뽑혔다는 사실이. 인터뷰 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송교창 선수가 네. 진짜 좀 사기인 게 96년생이잖아요. 음. 지금 그러니까 5년 동안 우리가 팀을 운영한다는 지금 가정하죠. 그쵸. 5년 뒤에도 아직 30대가 안 돼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저는 송교창 선수에게서 가장 좀 높게 보는 능력이 메이드예요, 메이드.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정말 뭐 메이드가 완벽하다. 마무리 능력이 정말 그리고 몸 자체가 좀 유연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공격 기술 자체가 사실 몸 자체는 좀 그렇게 약간 여리여리하다 그래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만은 네. 이게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선수다. 그리고 원래는 좀 3점 슛이 약하다, 슛거리가 좀 짧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습을 통해서 또 슛도 많이 보완을 해서 점점 매 시즌이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런 3년씩 보완 관련해서도 네. 같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송교창이라는 선수에 대한 어떤 이제 안팎의 평가를 들어보면 이 선수의 마인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농구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농구 외에 어떤 다른 것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선수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선수도 많고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송교창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쪽과는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농구 자체를 되게 제가 좋아하고 좀 뒷받침해드리자면 네. 3139 시절에 뭐 중학교 시절에 또 고등학교 시절에 송교창 너 드리블 너무 약해 이러면은 체육관에 남아서 드리블만 연습을 했대요. 그런 선수예요. 너 슛 네. 안 좋아 이러면 슛만 연습하는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약간 이제 말수가 적고 조용조용해 보이지만 상당히 승부 분성이나 그런 좀 치열함이 있는 선수 같아요. 저는. 그쵸. 네. 예. 그리고 KCC 쪽에서도 이게 워낙 어릴 때 이제 팀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 거의 웬만한 선수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런 네. 군대 문제나 학교 문제 뭐 이런 거, 예, 얼리 온 선수들 특히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송은창 선수는 딱 팀에 입단한 시점부터 이미 KCC 구단에서 다 플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요 시즌은 이렇게 하고 요 시즌은 이렇게 하고 요 시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다 플랜을 다 짜놓은 상태고 지금 송교창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다 맞춰서 다 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구단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 본인도 거기에 확실히 따라가면서 자기 스스로 발전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선수를 팀에서 데려갈 때 또 되게 중요한 게 어떤 구단의 플랜과 같이 잘 맞춰갈 수 있는 선수냐, 구단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런 면에서 송교창은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 네네. 최고.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네, 말 끝내. 저 송교창 선수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네네. 저도 송교창 선수 진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뽑고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뽑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올 시즌이나 뭐 KC를 보면은 MVP급 선수들은 주위에 있었지만 정확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뭐 패스가 진짜 좋은 막 떠먹여주는 이런 확실한 1번이나 이런 선수는 없었어요. 그런 역할은 이정현 선수가 좀 많이 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사실 이정현 선수 자기 득점을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 선수지. 그런데 송교창은 그런 선수가 있든 아니면 누가 내 옆에 이정현이 있든 이대성이 있든 김국찬이 있든 라거나가 있든 리온이 있든 자기 역할을 그냥 다 해요. 네. 기록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트레이드 뭐 솔직히 엄청 큰 트레이드였잖아요. 11월 11일날 그쵸. 그 트레이드가 있었음에도 누구나 이거 송교창이 최고 피해자다. 뭐 그렇게 다 예측했는데 다 빗나갔어요. 끝까지 자기 역할을 하면서 결국 국내 득점 1위로 시즌 마무리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날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럼 뭐 이어서 원석영 기자가 만약에 단장이라면 뽑고 싶은 프랜차이즈 스타 말씀해 주시죠. 전 SK나이츠의 네. 최준용 선수. 네. 아주 뭐 매력적인 선수죠. 비초이? 올 시즌 최준용 선수한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런 선수를 좀 좋아해요. 예, 좀 다재다능하고 마이크가 좀 이거 조금 잘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슈 메이킹을 하는 네네. 그런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올 시즌은 진짜 KBL의 간판으로 완전 자리매김한 그쵸. 예. 네. 그런 선수인데 기록이 되게 재밌습니다 올 시즌. 네. 한번 읊을게요 일단. 네네. 읊어주세요. 11.8점에 6.0 리바운드, 3.4 어시스트, 0.9 스틸, 0.8 블록슛. 네. 리바운드가 6.0개에 3.4 어시스트예요. 30경기 이상을 뛰면서 5개 이상의 리바운드와 3.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종 말고. 예, 리그에 아무도 없어요. 외국인 선수까지 다 합쳐서. 거기에다가 수비도 대단해요. 0.9 스틸, 0.0 블록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가로 수비랑 세로 수비가 쉽게 말해 다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앞선에서 뒷선에서나 0.8 스틸, 0.8 블록슛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도 최준용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리고 올 시즌 이제 또 덩크슛 있잖아요. 최준용 선수가. 네. 덩크슛을 10개를 했어요. 10개를.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데요. 국내 선수 중에 덩크슛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네. 이 10개가 김종규 선수에 이어서 전체 2등이에요. 국내 선수 중에. 올 시즌 국내 선수가 코트를 밟은 국내 선수가 KBL에서 153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덩크가 딱 98번 나왔어요. 그 중에 100개잖아요. 100개 중에 10%가 최준용이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덩크 5위 중에서 3점슛을 5개 이상 던진 선수가 최준용 선수밖에 없어요. 덩크까지 하면서 3점까지 이렇게 많이 던지는 선수는 정말 최준용밖에 없어요. 다재다능한 선수다. 네, 진짜 네. 그 NBA의 드레이먼드 그린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친구 별명이 맥가이버 칼입니다. 네. 맥가이버 칼인데 우리나라에 약간 맥가이버 칼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선수가 있다면 최준용 선수지 않을까. 최준용 선수는 사실은 이제 뭐 리바운드나 수비 이런 굳은 일 위주로 프로에 와서 좀 하다가 이제 올 시즌에는 완전히 공격 옵션까지도 문경 감독님에게 공격 옵션을 얻었다, 획득했다. 이제 올 시즌에는 슛도 좀 좋아졌고요. 그쵸. 네. 선수가 신장 대비 상당히 빠르잖아요. 송교창 선수와 마찬가지로 기동력을 가진 포워드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볼 리딩도 좀 할 수 있고 패스도 좋고 패스 센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수비에서는 또 발이 좀 빠르다 보니까 또 드랍전에서 탑에도 많이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활용도가 많은 선수라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SK가 사실 이 트레이션 공격을 굉장히 강조하는 팀입니다. 네. 문경 감독 진짜 철학 자체가 거의 빠른 거예요. 네. 예, 이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공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감독인데 사실은 SK는 뭐 원맨 속공, 정말 빠른 속공 공격은 사실 김선영의 득점에서 이제 나오는 게 되게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제 그런 어떤
어떤 진짜 빠른 속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공수 전환에서 어떤 SK 속도를 높여주는 주체는 사실은 최준용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최준용이 되게 중요한 선수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은 뭐 김영 기자가 말씀하셨다시피 드롭존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탑에 서거나 아니면 라인업 바뀌면은 밑에 내려가서 외국 선수 같이 도와주거나 이제 어떤 SK 사실 3위 드롭존 수비는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이 팀의 어떤 핵심 수비인데 그런 네. 수비에서 이제 어느 위치든 갈 수 있다는 점 그쵸. 이것도 사실은 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 사실 원래 탑에는 좀 헤인즈 선수가 네, 많이 섰는데 그쵸. 헤인즈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동력이 좀 떨어지고 왔다 갔다 앞선 뒤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체력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최준용 선수가 많이 하게 됐는데 그쵸. 굉장히 잘 수행을 해줬죠. 예, 네. 저도 굉장히 가치 있는 선수다. 충분히 꼽을 만한 선수다. 그리고 또 겉모습만 보면 되게 장난기 많고 이럴 것 같은데 은근히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섬세한 면도 많고 좀 속 깊은 면도 많은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예, 장난기가 많은 건 맞긴 맞는데 35.4%예요. 올 시즌 3점슛 성공률이. 네. 최준용 선수 데뷔 때부터 꾸준히 지적된 문제가 이제 슛 문제가 좀 그쵸. 있었는데 이게 노력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맞아요. 수치잖아요. 그렇죠. 35.4%가. 예, 5.0개 이상을 던지면 35.4%.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시즌 초반에는 사실 이제 성공률이 더 높았어요, 이거보다. 맞아요. 엄청 근데 높았어요. 이거에다가 더 높았는데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어차피 쟤는 오픈이어서 오픈일 때 와이드 오픈일 때 던져서 3점슛 성공률이 높은 거다 이랬는데 이제 시즌 중간에 거듭되면서 이 기록이 계속 유지되면서 선수들이 수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여기서 수비를 수비를 하기 시작했는데도 3점슛 성공률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50%였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이제 자기 것을 만든 거죠, 올 시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최준용 선수가 이제 상무에 밀었잖아요. 예. 내년까지 이제 도전을 네.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예. 그쵸. 이제 뭐 미룬 것은 SK는 한 번 더 우승 대권에 도전해보겠다. 김선영 선수가 건강할 때 최준용 선수와 합을 이뤄서 대권 도전해보겠다. 상당히 뭐 SK 다음 시즌도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만약 단장이라면 함께할 프랜차이즈 스타. 뭐 솔직히 말이 필요 없죠. 저는 허훈이죠. 네. 허훈 선수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허훈 선수 뭐 올 시즌 MVP를 차지했고 사실 저는 프랜차이즈 스타라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력, 스타성, 그리고 희소성. 최준용? 송교창? 오케이. 네. 최준용, 송교창 받고 허훈. 그러니까 실력 면에서는 네. 올 시즌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너무 뭐 임팩트를 강하게 줬던 시즌인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허훈 선수가 이 프로에 와서 센터와 호흡을 맞춘 적이 없거든요. 외국인 센터와. 그러니까 그 팀이 계속해서 이제 포워드 스코어러형 외국인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바이런 멀린스라는 센터랑 호흡을 맞추면서 허훈 선수의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패스면 패스, 2대2 상황에서 본인이 마무리하는 거면 마무리. 그러니까 슛도 사실은 뭐 3점 라인은 3점 라인, 미드레인지 라인을 또 에서 던지는 그런 간결한 점프슛들 그런 것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특히 KT가 올 시즌에 힘겹게 이긴 경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허훈이 멱살을 잡고 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훈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KT가 많이 부끄러진 것도 그 역할이 굉장히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스타성을 겸비했다. 뉴발란스 2020년 전속 모델입니다. 네, 뭐 뉴발란스가 나이키 그러니까 모델이에요. 뉴발란스는 사실 농구화 라인이 없었어요. 근데 허훈만 믿고 지금 한번 가보는 거예요, 뉴발란스가. 와, 진짜 이런 것까지 알았는데. 조사 많이 해오셨네. 이 정도는 칭찬드립니다. 들어가야죠. 네, 칭찬드립니다. 이 정도 좀 준비하세요, 좀 제발. 네? 죄송합니다. 네, 준비 좀 하시라고요. 대단한 단장님이시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희소성 면은 뭐냐면 이제 두 분이 뽑은 포지션은 사실 포워드잖아요. 근데 저는 허훈 선수는 사실 가드인데 그만한 나이대에 이 정도의 가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가드 계보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양동근 선수 이후에 지금 누가 있냐, 약간. 김선영 있잖아요. 김선영 선수 있고, 그 다음에, 박찬희 선수도 있고. 같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생각할수록 나오는데. 말 좀 할게요. 아, 네, 네, 말 좀 아, 할게요. 네. 그 국대 가드가 이제 지금 김선영 선수와 박찬희 선수가 좀 주전 가드로 뛰잖아요. 근데 그 뒤를 누가 바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허훈 선수가 아닐까. 네, 사실 가드는 많지만 정말 팀을 이렇게 그 감독님이 어쨌든 가드는 코트 안에서 감독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 젊은 급에서 그 정도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허훈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프랜차이즈로 적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KT 구단 내가 사야겠다. KT 구단을 사서 네. 저도 사주세요. 뭐예요? 예. 아니요, 이동환 기자는요. 네, 괜찮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KT 구단을 사가지고 뭐 우리 허훈 선수가 같이 뛰고 싶은 선수 제가 다 사줄 수 있다. 네, 상상하면 좋은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제대로 된 훈남이네요. 훈남. 네. 훈남 훈남. 네. 여기 있습니다. 훈남. 예. 네. 열심히 뭐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서포트를 서포트 할 수 있다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허훈 선수를 위주로 팀을 짤 때 이제 누구를 데려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허훈 선수와 김종규 선수가 같이 뛰면 정말 이 달리고 그리고 김종규 선수가 굉장히 또 스크린도 잘 걸어주잖아요. 그쵸. 정말 호흡이 2대2에서 정말 많은 파생 옵션이 나올 수 있겠다. 잠깐만요. 네네. 이거 잠깐 제가 저번에 그 15달러 만들기였나? 네네. 제가 허훈이랑 이제 다른 그 김종규 선수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때 허훈 선수랑 김준일 선수랑. 그 김종규 선수 얘기했었는데 아니요. 오세근 선수, 처음에 김준일 선수 김준일 얘기했다가 선수가 얘기했어요. 네.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오세근 여러분, 선수랑 어울릴 것 같다고. 카메라 다시 보세요. 아니 오세근 선수랑도 어울려. 네. 저는 오세근 선수랑도 어울리는데 네. 김종규 선수랑도 어울리는 거지. 말만 하면 누구든 사주고 싶다 나는. 예. 훈이를 위해서. 예. 그리고 또 허훈 선수가 이제 만약에 형과 같이 뛰어보고 싶다. 요즘 뭐 KBL 뭐 인기상 올 시즌 시상식 인기상 허훈 선수가 탔지 않습니까? 예. KBL 히트 상품인 거죠. 저는 허훈 같이 뛰어주겠다. 내가 부담 주면은 그런 그림까지 저는 그려봤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종규. 저도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 사실 뭐, 두 선수 사이에 또 친분도 꽤 있어서 네. 어떤 호흡 맞추기도 네. 되게 좀 쉬울 것 같다. 네. 그럼 이동환 기자는 뭐, 네, 저 송교창 창만 선수의- 이동환 기자는 그래요? 나 진짜. 아니 단어 선택이. 아니 성교창 교창남이라고 하시는데. 교맘이? 아니,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세요? 어쨌든 해주세요. 예, 아무튼 아니, 교창남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교창맘. 네. 교창맘. 교창남이 뭡니까, 진짜? 그래서 예, 여기 이제 루키 팀장 하시는 분이.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나쁜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네네네. 교창맘 네네. 저는 제가 4번 얘기하긴 했는데 솔직히 네, 솔직히 근데 송교창 선수가 사실 이 선수가 4번으로 뛸 때 특징이 뭐냐면 수비에서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사실은 리바운드 네.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어려움을 겪는 타입은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인 신장이 좋고 네. 그런 어떤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에 날아가는 뭐 이런 순발력 이런 네. 것도 좋아서 리바운드 획득 자체를 어려워하는 타입이 아닌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포스트업 수비 그쵸. 그리고 리바운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박스아웃 여기서 사실 문제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몸의 두께와 관련이 있는 네. 거겠죠. 그쵸. 사실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옆에 있으면은 송교창 선수가 3번으로 뛰어도 어떤 4번으로 할 때 어떤 리바운드 어떤 생산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와주면서 3번으로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역시 거기에는 이승현 같은 파트너가 되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가 네. 어떤 몸으로 버티는 수비 잘하고 송교창의 헬프 디펜스로 어떤 사이즈 또 이승현 선수가 조금 그런 거에서 오히려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네. 도와주고 리바운드도 이승현이 박스아웃, 송교창의 리바운드.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공격에서도 이승현의 스크린은 솔직히 또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송교창의 2대 게임에서 이승현이 스크린해주고 송교창이 가볍게 네. 득점하고 이런 그림 좋지 않을까. 창맘, 네. 교창맘. 교창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준용맘. 용맘. 예. 제 용맘인데요. 예. 준용맘. 저는 이게 조금 그대로 저는 김선영 선수가 이미 지금 최고의 파트너다. 네, 그 둘은. 서로의 맞아. 그거를 정말 잘 채워줘요. 맞아. 네, 최준용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잖아요. 6.0 리바운드 6개 따잖아요. 그러면 최준용 선수, 김선영 선수가 이미 달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속공을 뭐 둘이서 같이 이제
아까 뭐라 그래 따라가는 사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트레일러. 네, 트레일러로 갈 때도 많고 서로가. 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되게 지금도 너무 보기가 좋고 국대에서도 사실 되게 잘해주고 있고 서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다른 선수랑 저는 모험을 택하기보다는 네, 김선영 선수 같이 오랫동안 가고, 맞춰. 네, 음. 붉은 비가 흐르는 그 그 친구들. 속공 파트너로서 뭐 진짜 그 이상의 파트너가 없을 것 같다는 플래시. 생각이 저도 예. 플래시성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단장이 돼서 프랜차이즈 스타를 뽑아봤는데 팬분들도 저희가 이 했던 주제로 또 어떤 선수를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제 뽑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